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으신가요?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시간이 빨리 가고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는 자꾸 그 사람 표정이 생각나는 사람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나 혼자만의 착각인지 아니면 그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어볼 수도 없죠. 괜히 물어봤다가 아니라고 하면 지금의 이 편안한 관계마저 깨질 것 같으니까요. 아까 그 웃음은 무슨 뜻이었을까? 그 연락은 그냥 심심해서였을까? 답이 안 나오는 문제를 붙들고 잠을 설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치료사, 그리고 작가인 오은영입니다. 수십 년간 인간의 감정, 감성지능, 그리고 마음의 비밀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임상 경험과 연구, 그리고 수많은 환자와 독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임상 현장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차라리 확실한 거절이 낫습니다.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한 상태는 뇌를 쉬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생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뇌가 미해결 문제를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좋아해서 생각나는 것도 맞지만 답을 모르니까 더 생각나는 겁니다. 제가 수십 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정리한 두 사람이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을 때 반드시 새어나오는 8가지 신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 8가지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좋아할 때 나오는 신호가 아닙니다. 감정이 양쪽에서 동시에 흐르고 있을 때만 나타나는 쌍방호감의 신호입니다. 특히 마지막 8번째 신호는 두 사람 본인들보다 먼저 답을 알고 있는 신호라서 이것 하나만 확인해도 거의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왜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못 읽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이 커질수록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제가 이것을 감정이 인지를 덮는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호감은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면서 정작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모든 신호가 노이즈처럼 뒤섞여 버려요. 친구의 연애 상담을 해줄 때는 그거 100% 너 좋아하는 거야 라고 자신있게 말하던 사람이 자기 일이 되면 갑자기 바보가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심리가 더 얹어집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두려워지는 심리예요.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상대의 긍정적인 신호를 일부러 깎아내립니다. 착각하지 말자, 김칫국 마시지 말자 하면서요. 자기 마음을 보호하려는 방어인데 문제는 이 방어가 너무 강해지면 진짜 신호까지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기준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행동을 보는 기준. 내 기분이 아니라 관찰 가능한 사실을 보는 기준. 오늘 8가지가 바로 그 기준입니다. 지금부터 8가지 신호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개수를 세어보세요. 첫 번째 신호는 눈맞춤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눈이 마주치는 게 아닙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서로 피하지 않는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상호응시라고 부릅니다. 보통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우리는 1초도 안 돼서 시선을 돌립니다. 계속 쳐다보는 건 위협이거나 무례거든요. 그런데 호감이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 본능이 잠깐 꺼집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어색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몇 초가 이상하게 편안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직한 부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꾸밀 수 있고 문자는 3번 고쳐서 보낼 수 있고 표정도 어느 정도는 연기가 됩니다. 그런데 눈이 어디에 얼마나 머무는지는 의식이 통제하기 전에 이미 벌어집니다. 제가 오랫동안 환자들을 관찰하면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는 두 사람은 대화 중 눈맞춤의 빈도와 지속 시간이 눈에 띄게 길어집니다. 본인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데도요. 그리고 마주친 뒤 반응도 보세요. 관심 없는 사람은 눈이 마주치면 무표정하게 지나갑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거나 급하게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 미세한 흔들림이 신호입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웃긴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누구를 먼저 쳐다보는지요. 사람은 즐거운 순간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을 반사적으로 찾습니다. 웃음이 터진 그 순간, 그 사람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내가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연기가 안 됩니다. 혹시 그 사람과 있을 때 이런 적 있으세요? 내가 물을 마시니까 그 사람도 컵을 들고, 내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니까 그 사람도 어느새 기울어져 있고, 심지어 말투나 자주 쓰는 단어까지 닮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요.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뇌 안에는 감정적으로 연결되고 싶은 상대 앞에서 활발해지는 신경체계가 있습니다. 상대의 자세와 표정과 리듬을 나도 모르게 복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완전히 무의식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의도적으로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신경계가 먼저 춤을 추는 겁니다. 말투의 동기화는 더 흥미롭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쓰는 단어를 내가 쓰고 있고 내 말투가 그 사람 입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이 자주 쓰는 감탄사를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문자의 말투나 이모티콘 스타일까지 서로 닮아가요.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관찰한 바로는 주변에서 너희들 말투 되게 비슷하다 라는 말을 들었다면 두 사람이 꽤 오랫동안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방향이에요. 나만 따라하고 있으면 내 호감입니다. 그런데 상대도 나를 따라하고 있다면 그건 두 사람의 신경계가 같은 주파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신호는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의 에너지 변화입니다. 이건 상대를 관찰하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사실 나 자신에게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신호예요.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 아세요? 갑자기 내 숨소리가 의식되고 목소리 톤이 나도 모르게 부드러워지고 이상하게 자세를 고쳐 앉게 되는 그 느낌이요.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일어나냐면 우리 몸의 각성 시스템 때문입니다. 중요한 대상이 나타나면 뇌는 주의 자원을 그쪽으로 재배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날과 없는 날의 내 상태가 달라집니다. 이 낙차가 느껴진다면 내 마음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변화가 나에게만 있느냐, 상대에게도 있느냐, 이걸 보시면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의 표정이 밝아지는지, 나를 발견한 순간 눈이 커지면서 얼굴에 순간적으로 빛이 도는지 보세요. 제가 오랜 상담 경험에서 확인한 사실인데, 반가움은 이성이 개입하기 전에 얼굴에 먼저 도착합니다.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호감 있는 상대와 말할 때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과 통화할 때는 사무적이던 목소리가 그 사람 전화만 받으면 갑자기 두 톤 밝아지는 경우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목소리는 감정의 온도계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말할 때만 목소리가 달라진다면 그 온도계는 이미 올라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신호는 함께 있으려는 노력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까이 있을 이유를 계속 만들어내는 행동이에요. 호감이 있는 사람은 상대와의 물리적 거리를 좁힐 명분을 무의식적으로 찾습니다. 굳이 안 도와줘도 되는 짐을 들어주겠다고 하고 굳이 그 길로 안 가도 되는데 상대가 있는 쪽으로 돌아서 가고 굳이 안 물어봐도 되는 걸 물어보러 옵니다. 하나하나는 사소해요. 너무 사소해서 본인도 변명이 가능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 그런데 그 사소한 우연이 계속 쌓이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크게 두 가지 동기로 움직여요. 피하려는 동기와 다가가려는 동기. 그리고 다가가려는 동기는 숨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개인적인 연락은 강력한 신호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해도 되는 말을 개인 대화로 가져온다는 건 다른 사람들 없이 당신과 연결되는 통로를 원한다는 뜻이거든요. 연락에서도 같은 패턴이 보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의 답장에는 마침표가 찍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있는 사람의 답장에는 갈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대답 끝에 꼭 질문이 하나 붙거나 새로운 화제를 슬쩍 얹어요. 대화가 끊기지 않게 계속 다리를 놓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작은 취약점을 공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이야기에도 등급을 매겨 놓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는 얘기, 친한 사람에게만 하는 얘기, 그리고 정말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는 얘기, 그리고 정말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런 얘기는 상대가 안전하다고 판단됐을 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는 이미 안전한 사람으로 분류된 거예요. 제가 임상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 개방에는 상호성의 법칙이 있어요. 한쪽이 마음을 열면
상대도 비슷한 깊이로 마음을 열게 됩니다. 네가 그런 얘기까지 해줬으니 나도 이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요. 쌍방호감의 관계에서는 대화의 깊이가 계단처럼 내려갑니다. 처음엔 날씨와 일 얘기였는데 어느새 꿈 얘기가 나오고 어느새 상처 얘기가 나와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털어놓는 게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같이 깊어집니다. 진짜 신호는 얘기하는 쪽이 아니라 듣는 쪽에 있습니다. 호감이 있는 사람은 상대의 취약한 얘기를 귀로만 듣지 않아요. 마음으로 듣습니다. 지난주에 지나가듯 말했던 걱정거리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일을 물어봐요. 다음 주에 면접이라고 흘리듯 말했는데 면접 당일 아침에 잘하고 오라는 연락이 옵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의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그 사람이 내 사소한 얘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건 내 얘기가 그 사람 마음속 한 폴더에 저장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취약점을 먼저 꺼내는 건 신뢰의 신호이고 그걸 기억해주는 건 애정의 신호입니다. 두 가지가 양쪽에서 오가고 있다면 두 사람은 이미 서로의 마음속에 방 하나씩을 내어준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장난스러운 놀림과 진심 어린 칭찬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겉모습이 완전히 다르지만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너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고백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너 긴장하면 항상 그렇게 하더라. 는 놀림이 성립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긴장할 때마다 나를 관찰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려면 한두 번 본 걸로는 안 돼요. 그 직구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나는 너의 패턴을 알 만큼 너를 오래 자세히 봐왔어. 예쁘다, 멋있다 같은 겉모습 칭찬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본 사람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호감이 있는 사람의 칭찬은 결이 다릅니다. 너는 차분한 에너지가 있어서 같이 있으면 편해져. 너는 사람들이 말할 때 진짜로 들어주더라. 이런 칭찬은 관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겉이 아니라 존재를 칭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의 진짜 내용은 이겁니다. 나는 너를 보고 있고 네 모습이 좋다. 남들이 보면 싸우는 건가 싶은데 정작 두 사람은 그 신경전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어요. 두 사람만 아는 농담이 생기고 두 사람만 아는 별명이 생기고 남들은 이해 못하는 티키타카가 생겼다면 두 사람은 이미 그들만의 세계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단, 여기서 하나만 조심하세요. 건강한 놀림은 상대의 매력이나 귀여운 습관을 건드립니다. 놀리고 나서 상대 표정을 살피는 사람, 선을 넘었다 싶으면 바로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지금까지 6가지를 보셨습니다. 몇 개나 체크하셨나요? 지금부터 나오는 마지막 2가지는 앞에 6개와 무게가 다릅니다. 앞의 신호들이 개별 행동이라면 지금부터는 관계 전체의 공기에 관한 신호거든요. 집중해서 봐주세요. 7번째 신호는 어색하지 않은 아름다운 긴장감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느껴지는 상태. 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 둘 다 자리에서 잘 안 일어나요. 갈게 라고 말해놓고 대화가 10분 더 이어집니다. 지하철역 입구 앞에서, 현관 앞에서, 차 앞에서 이상하게 발이 안 떨어집니다. 저는 이 상태를 예기적 설레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몸이 먼저 기대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긴장감의 정체는 사실 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마음입니다. 친구라고 하기엔 너무 설레고 연인이라고 하기엔 아직 아무 말도 오가지 않은 상태. 이 애매한 구간이 괴로우실 수 있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 이 구간이야말로 쌍방호감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긴장은 혼자서는 못 만들거든요. 한쪽만 좋아하는 관계에는 긴장이 아니라 불편함이 흐릅니다. 한쪽은 다가오고 한쪽은 물러나니까 팽팽함이 아니라 어긋남이 생겨요. 그런데 둘 다 마음이 있으면 다가가고 싶은 마음과 조심스러운 마음이 양쪽에서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서로 마음이 있는 두 사람의 침묵은 이상하게 편안하면서 동시에 짜릿합니다. 말이 끊겼는데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조용한 몇 초 동안 뭔가가 오가는 느낌이 듭니다. 대화가 끊기는 게 두렵지 않은 상대, 침묵마저 함께 있는 시간으로 느껴지는 상대. 그런 상대와의 사이에 흐르는 그 미세한 전류를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8번째 신호는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신호는 두 사람 본인들보다 먼저 답을 알고 있다고요. 친구들이 어느 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무슨 사이야? 그냥 친구라고 하면 묘한 웃음과 함께 눈썹이 올라가죠. 아니, 근데 분위기가 그게 아니던데. 이런 얘기를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들었다면 그건 거의 확정입니다. 왜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감정에 눈이 가려져 있지 않거든요. 당사자 두 사람은 자기 감정을 부정하고 상대의 신호를 의심하고 착각일까봐 계속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런데 제3자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봅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서로에게만 커지는 리액션, 서로를 놀릴 때의 그 특유의 표정, 두 사람 사이에만 흐르는 공기.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가 전부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고 주변 사람들은 그걸 종합적으로 감지한 겁니다. 사귀고 나서 친구들에게 알렸더니 놀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야 사귀냐? 우리는 몇 달 전부터 알았다고 합니다. 당사자들은 그렇게 오래 고민하고 그렇게 조심스러웠는데 세상은 이미 답안지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의 눈썰미는 소음이 아니라 데이터예요. 이해관계 없는 여러 명의 관찰자가 각자 독립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데이터입니다. 8가지 신호를 모두 보셨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피하지 않는 눈맞춤, 무의식적인 따라하기, 서로의 등장에 달라지는 에너지, 가까이 있으려고 만들어내는 이유들, 작은 취약점의 공유, 관찰이 묻어나는 놀림과 칭찬, 어색하지 않은 긴장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챔. 몇 개나 발견하셨나요? 한두 개라면 아직은 지켜보셔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원래 눈을 잘 맞추는 사람도 있고 원래 다정한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4개, 5개가 동시에 그것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신호 하나는 우연이지만 신호의 겹침은 방향이거든요. 여기서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호가 분명히 있었는데 요즘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아요. 마음이 식은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임상에서 반복적으로 관찰한 패턴인데 사람은 감정이 어느 선을 넘어가면 갑자기 조심스러워집니다. 가벼운 호감일 때는 스스럼 없이 다가오다가 진심이 되는 순간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활발하던 신호가 갑자기 어색함으로 바뀌었다면 그건 후퇴가 아니라 감정이 한 단계 깊어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어색해하면서도 곁에 있으려 하면 깊어진 거고 아예 멀어지려 하면 정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지침을 딱 3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신호를 하나씩 따로 보지 말고 겹침으로 보세요. 오늘부터 일주일만 그 사람과의 순간들을 차분히 관찰해 보세요.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호기심의 눈으로요. 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한 날 저녁에 있었던 신호를 짧게 기록해 보세요. 일주일만 쌓아보면 감정에 휩쓸려 있을 때는 안 보이던 패턴이 보입니다. 기록은 감정을 사실로 바꿔주는 가장 좋은 도구예요. 둘째, 확인이 됐다면 큰 고백이 아니라 작은 한 걸음을 내디세요. 둘이서만 커피 한 잔 하자고 하는 것, 그 사람이 지나가듯 말했던 걸 기억했다가 챙겨주는 것, 헤어질 때 다음 만남의 약속을 살짝 심어두는 것, 이런 작은 한 걸음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신호가 됩니다. 상대도 마음이 있다면 그 한 걸음에 반드시 반응이 옵니다. 그 반응이 다음 걸음의 허락이에요. 셋째,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의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관계에서 100% 확신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상대도 지금 당신과 똑같이 불안해하면서 당신의 신호를 세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면서 당신을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둘 다 확신을 기다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후회로 남는 건 대부분 했던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입니다. 다가갔다가 아니었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지만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기억은 오래도록 물음표로 남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8가지 신호를 알려드렸지만 사실 이 신호들이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사랑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말하고 있다는 것. 눈으로, 몸으로, 침묵으로, 사소한 기억으로요. 가장 아름다운 관계들은 대부분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불꽃놀이처럼 요란하게 시작한 관계보다 어느 날 문득 이 사람이 편하다는 걸 알아차리면서 시작된 관계가 오래 갑니다. 조용한 알아차림,
그 알아차림이 천천히 부드럽게 자라서 어느 날 관계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래된 커플들에게 어떻게 시작됐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났어요. 지금 당신이 세고 있는 그 신호들도 어쩌면 그런 확신이 되어가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계속 한 사람이 떠올랐다면 그 자체가 이미 9번째 신호일지도 모르겠네요.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발견한 신호가 몇 개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숨겨진 마음을 응원합니다.